언컨택트 사회도 우리를 단절시키자는 게 아닙니다. 컨택트를 하자는 거예요. 다만 기존의 컨택트의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다. 언컨택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담긴 기존에 있던 단점들을 극복하려고 만든 게 언컨택트가 되는 거죠. 언컨택트가 우리 모두를 해피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고요. 그 환경에 적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뿐이죠.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 일본에 계신 독자님들 그리고 후지오지상 반갑습니다. 언컨택트의 저자 김용석입니다.こんにちは、フォーブスジャパンの、藤吉と言います。この度キム先生と対談ができて光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기본적으로 언컨택트는 산업의 진화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IT 산업의 방향이다. 이 방향이었던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 직접적인 컨택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제약도 있었고 생산성과 효율성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것은 사람 보기 싫어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람 보면서 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일본이 사실 IT에 있어서 한국보다 늦어서 이번이 기회라고 보는 것보다도 사실 늦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재난지원금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은 결정되고 나서 바로 사람들이 받아가고 자기 카드를 쓰기만 했는데도 이미 재난지원금 거기서 감해지는 반면에 일본은 몇 달 걸리는 절차가 걸리기도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편한가 편하지 않은가의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디지털화라는 것 자체가 기업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였던 것이고요. 일본이 디지털화에 늦었던 것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늦어서 기회라기보다 늦었지만 여기서라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사실은 위기는 더 심화됩니다. 우리가 의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끈끈하게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주 과거와 달리 지금 사회는 눈앞에 사람이 없어도 실제로 눈앞에 그 실체와 상관없이 소셜 네트워크에선 사실 그 사람의 실체를 확인도 안 해도 됩니다. 사진 속에 있건 텍스트에 있건 그 상대만 믿고도 우리는 감정을 교감하고 충분히 사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과거 시대 그리고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왔던 방식도 지금의 사회, 지금의 문화, 지금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선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 바뀌는 시점을 저는 이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늘상 해왔던 대로 계속 살아갔을 겁니다. 팬데믹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사람과의 거리를 띄우고 연인조차도 만나기가 좀 어려워지고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느끼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은 직접 만나고 손잡고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계도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사람과의 관계, 인간적인 부분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시대에 다양한 디바이스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문화의 변화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울려 먹던 문화, 즉 집단과 가족 중심으로 먹던 문화가 개인 중심으로 옮겨오는 것은 이미 일본도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흐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어져 갑니다.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번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일하는 문화를 많이 겪게 됐습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까지 우리는 출근하는 동선에서 아침도 먹고 퇴근하면서 뭐 먹기도 하고 회식도 하고 우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먹기도 하고 사실 외식업에서 출퇴근 문화가 차지하는 영향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재택과 원격근무로 상황들이 좀 더 전환되기 시작하면 이제까지 목 좋다는 의미의 변화가 확 생기겠죠.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이 유리할 것도 아니고 출퇴근 동선에 있는 식당과 술집이 유리할 것도 아닙니다. IT에 있어서 사실 일본이 갖고 있는 경쟁력 높지 않습니다. 일본이 전자제품 제조에 있어서 한때 세계적인 국가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거의 그 위상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라진 이유가 뭘까? 사실 변화에 둔감했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던 기득권, 이미 산업적인 성과, 여기에서 진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변화를 하려면요, 갖고 있던 익숙한 관성이건 내가 찾아오는 기득권이건 그 답을 깰 수 있는 용기가 자꾸 필요한데 그 용기를 잘 못 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 용기를 잘 못 냈지만 상대적으로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까지 가미되면서 속도는 잘 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산업이 지금보다 앞으로 경쟁을 좀 더 가지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접근을 통해서 사실은 조직 그리고 사회에서의 리더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답들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다음 주자들에게 기회, 권한을 굉장히 많이 주어야 되는데요. 그 권한은 주지 않고 쥐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대면과 비대면, 이걸 자꾸 구분시키려고 듭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살아왔던 과거 속에서는 우리는 대면과 아날로그와 오프라인밖에 몰랐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끼어든 게 온라인, 비대면, 디지털이 끼어들었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자라나는 10대, 20대들, 그들은 태어나서 살 때 이미 디지털, 온라인 이것이 먼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들한테는. 그럼 그들한테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쥐고 있으면 이 손 안에서 실시간으로 온, 오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그걸 구분시키는 걸 없애는 게 하나 우리의 숙제가 될 거고요. 인류는 오랫동안 컨택트 중심으로 살아왔죠. 근데 컨택트 중심에서 생겼던 문제들 이거 극복했으면 좋겠다, 해결했으면 좋겠다 꽤 많았습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오면서 비대면, 즉 디지털과 컨택트 기반들에서 반대되는 언컨택트가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두 개를 다 가져야 됩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이 다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편리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 손에는 컨택트의 기반의 무기를, 또 다른 손에는 언컨택트 기반의 무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 이슈는 어떤 무기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으냐, 두 개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꺼내겠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거밖에 안 꺼내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양손에 컨택트와 언컨택트를 한 반반씩 가진 사람이 되면 어떻겠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환경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답을 더 잘 찾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컨택트밖에 없는 기반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컨택트와 언컨택트가 상호 비슷하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에 산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 미래가 아무리 지나도 컨택트가 사라지고 언컨택트만 남진 않을 겁니다. 두 개가 유효하게 남을 겁니다. 다만 지금은 컨택트가 한 90%, 언컨택트가 한 10% 정도였다면 미래로 가면 갈수록 50대 50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가 보는
컨택트와 언컨택트의 미래입니다.先生のアンコンタクトの中で一番、私が驚いたのが、大学の在り方です。コロナによっていろんな大学が閉鎖に追い込まれて大学の在り方そのものが、問われています。そうした中で韓国の SK グループが、会社の中に大学を作るという試みはですね、非常に面白いと思うのと同時に、コロナの前から Google など、世界的な大企業の数々の大企業が、学歴で採用しなくなったと、学歴が問われなくなったというところに、パンデミックによって、大学の存在そのものが危うくなってきたと。そうしたところで、企業がですね、学歴で採用するのではなくて、企業の中に教育を受ける場所を作っていくというのは非常に、学ぶという概念が大きく変わ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た。日本でも日本電産という、モーターの世界的な会社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この創業者がですね、モーターの技術というのは大学で教えてないので自分たちで教えるしかないとして、自分たちで大学を作ると宣言してます。また、日本電産はですね、既存の大学、京都大学などにですね多額の寄付をして、自らの講座を作るなどして、企業中心のその学ぶという場が出てきております。この学ぶという概念が大きく変わるっていうことの時代でですね、大学とは結局大学というのは今何ができるのかというのが問われるというところで、この学ぶの概念っていうのも大きく変わるこの局面でビジネスチャンスがあると思いました。